오늘은 실제 필드에서 5타는 무조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것을 저는 저희 그 지인들 통해서 고수들한테 배운 방식인데요. 우리가 초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 드라이버를 치잖아요. 드라이버가 오비가 안 나게 하겠다. 드라이버가 무조건 살아난다. 그러면 최소 5타는 줍니다. 왜냐면 오비가 나면은 일단 오비티까지 간다고 했을 때 2타를 까먹는 거잖아요. 벌타 하나 하고 오비티까지 갔으니까 한 타 까먹고 네 번째 샷이 되는데, 근데 이 오비가 안 나고 내 공이 무조건 살아있는다. 그럼 18홀 동안 무조건 살아있게 친다. 이것은 최소 5타 이상은 무조건 줄고요. 실제로는 세컨샷도 편하기 때문에 10타까지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윙을 내가 어떻게 코치면 필드에 오늘 나갈 건데 지금 바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필드에 나가서 내 스윙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비가 안 나가게 하겠다. 요거 기억하면은 이 스윙은 절대로 오비가 안 난다. 이것은 굉장히 힘들죠. 이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뭐 지금 당장 뭐 하나 고치, 그립 하나 고쳐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쉽지가 않고요.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배운다고 해도 바로 써먹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방식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방식을 배워서 요즘은 거의 오비가 안 나거든요. 뭐냐면 티샷을 대각선으로 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표현을 다른 고수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한쪽을 버리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티박스에 섰을 때, 틴 구역에 딱 들어섰을 때 페어웨이가 넓은 지역이 있잖아요. 랜딩 지점, 우리가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대부분 페어웨이가 그래도 넓습니다. 좁은 데도 있지만 좁은 데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오비 구역이라든가 페널티 에리어, 벙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보자들이 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정면에 딱 봤을 때 오른쪽이 오비야. 그러면 왼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는 어떻게, 내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정가운데 보고 무조건 치는 거야. 정가운데 서서. 근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티박스에 서서 오른쪽이 해저드거나, 그러니까 페널티 에리어거나 오비 구역이거나 벙커가 많아서 오른쪽은 내가 피하고 싶다 했을 때 왼쪽을 보는데요. 티박스의 정중앙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가서 왼쪽을 봐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는 방식, 에이밍을 대각선으로 하는 거예요. 이 방식만 해도 오비가 확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도잖아요. 우리가 이 티박스에서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요 200m까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 200m 보내잖아요. 짧으면 180m라고 하더라도 대충 200m, 220m 이렇게 치시는데 200m까지 1도가 벌어지면 이건 3, 4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스가 나면 오비가 잘 나는 이유가, 여기서 슬라이스가 나는 그 휘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로 출발하지만 200m 밖에서는 몇십 m씩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내 구질이 평상시에 슬라이스가 좀 나는 편이다 라면 왼쪽을 보고 때리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러면 이 폭이 원래 페어웨이 폭이 40m면 이 40m 다 쓰는 거예요. 어떨 땐 막 페어웨이 폭이 넓은 곳은 80m, 100m 되잖아요. 근데도 죽어요, 가운데 못 치면. 그래서 대각선으로 가면 휘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그 페어웨이 공간이 굉장히 넓다. 티박스 썼을 때 내가 페어웨이를 가장 넓게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직선으로 쓰면 내가 일직선으로 드라이버를 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빨리. 그래서 나의 공은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페이드가 나거나 훅이 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내 구질이 슬라이스 방향이냐 훅 방향이냐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왼쪽에 페널티야, 페널티 에리어야, 오비 구역이야. 그러면 왼쪽에 쓰셔서 오른쪽 방향을 보고 치시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는 내 구질이 슬라이스니까
정 가운데를 보고 치시면 되죠. 어쨌든 왼쪽을 보면 안 돼. 정 가운데에서 왼쪽이 보인단 말이야, 눈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왼쪽을 포기하든 오른쪽을 포기하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홀도 있거든요. 왼쪽은 오비고 오른쪽이 페널티입니다. 해저드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비 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심리적으로는요, 시야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요것도 사람의 신체가 시야에서요, 내 시야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내 시야에 물이 보이잖아. 물로 잘 가요. 이 고수들은 인정 안 하겠죠. 근데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신 초보자분들은 그쪽으로 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뭐 고수들은 본대로 가고 가수들은 걱정한 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 저쪽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 보잖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차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왼쪽이 만약에 물이 있거나 오비 구역이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칩니다. 이렇게 정중앙에서 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왼쪽에 서서 오른쪽을 방향을 보고 쳐요. 그러면 거리가 이 각도 때문에 상당히 이 구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혹시 왼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 공이 죽지 않는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팁이죠. 그냥 에이밍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페어웨이가 가장 넓게 보이는 곳을 팁박스에 찾는 거예요. 찾아서 또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앞에 요 구간만 통과하면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앞에 티그라운드에서 앞쪽이 나무나 이런 결도 좁아. 그러면 미리 그 페어웨이 생김새를 보고 하시면 돼요. 보고 하셔서 여기를 통과했을 때, 요 해저드 구역을 통과했을 때 랜딩 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을 찾아요. 그 티그라운드 내에서도 페어웨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을 찾아서 티 위치를 잡으시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고, 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많이 줄였어요.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거를 내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가운데서 페어웨이 정가운데를 보고 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캐디님이 이제 뭐 왼쪽 보세요, 벙커 왼쪽 보세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를 보고 치지만, 거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그냥 정가운데나 우선 OBT 특설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필드에. 거기를 보고 때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내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훅이 나기도 하고 막 해서 막 죽어요. 근데 이 방식을 알고 나서는 그래도 죽죠. 희한하게 죽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페어웨이를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필드에 나가시면서 걱정스러울 때, 드라이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이용해 봐도 좋겠다, 이런 설명 드립니다.